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크랩박스 채널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과연 알비노 크레스티드 게코는 실존할 것인가? 그렇다면 알비노 크레스티드 게코가 실존한다면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라는 이야기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알비노 크레스티드 게코의 가치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5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어마어마한 크레스티드 게코 시장에서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는 거에는 전 세계 모든 브리더들이 인정할 겁니다. 그 뭐 파충류 브리더뿐만 아니라 뭐 강아지 브리더, 뭐 여러 가지 뭐 물고기 브리더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그것에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면은 AI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유전자 변형 식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거 뭐 안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 먹으면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하는 기술 또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무슨 뭐 슈퍼 돼지 뭐 돼지인데 뭐 엄청 큰 돼지도 만들고 절대 뭐 병에 걸리지 않는 뭐 토마토도 만들고 뭐 옥수수 같은 것도 뭐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뭐 크게 자라고 뭐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자라고 하는 옥수수도 만드는데 알비노 크레스티드 게코도 우리가 실험실에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브리더들 사이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합니다.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나? 여튼. 또 그게 가능하겠어. 그걸 왜 해? 그게 뭔 가치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게 한 50억 정도의 알비노 크레스티드 게코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누군가는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00%는 아니지만 시사해주는 저널이 또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의 제목이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이 뭐 제목을 제가 뭐 외우지는 못해서 2019년도에 브라운 애놀이라고 하는 도마뱀을 이용해가지고 알비노를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실험이 있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CRISPR Cas9 gene editing in lizards through micro injection of unfertilized oocytes. 내용까지. 이게 이제 뭐 하나씩 잘라보면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어떤 유전자 변형을 시키는 기술의 명칭입니다. 뭐 3세대 유전자 가위라고도 하는 그런 거고요. 진 에디팅은 이제 유전자를 뭐 교체한다, 뭐 변형한다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인 리자드는 뭐 도마뱀에서 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크로 인젝션은 뭐 마이크로 단위로 어떤 이 주입을 하는데 어디다가 주입을 했냐 수정되지 않은 옥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난포라고 하는 거를 말합니다. 하나씩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거는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유명한 기술이기도 하고 2020년도에 이걸로 이제 뭐 노벨상 이거를 만든 사람이 뭐 노벨상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참 놀라운 건 뭐 물론 뭐 노벨상이라는 게 그렇게 했지만 2020년도에 노벨상을 요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걸로 받았는데 이 논문은 2019년도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좀 빨리 나온 건지 뭐 늦게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또 놀라운 건 뭐냐면 2020년도에 크레스티드 게코 게놈 지도 논문이 나왔습니다. 크레스티드 게코의 게놈 지도를 어느 정도 완성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논문을 우리가 합쳐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논문의 이제 이름은 크로모솜 레벨
genome assembly by annotation of the crested gecko. 크레스티드 게코의 어떤 게놈을 염색체 단위로 조립을 했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예. 뭐 여기까지는 뭐 들어보면은 뭐 그런 논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하나하나 또 파고들고 하나하나 또 알아가다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도 많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어떤 결론은 제가 봐서는 한 2, 3년 안에는 누군가가 이 실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이런 실험이 이제 어떤 동물 윤리 어떤 규정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저도 참여하고 하고 싶으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 저희 크랩박스에 연락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더가 필요한 이유는 unfertilized oxytes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수정되지 않은 난포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가 있어야 되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게놈이라고 하는 거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해 놓은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놈 안에는 뭐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DNA죠. DNA. DNA 뭐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DNA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크레스티드 게코 알비노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뭐 알기 위해서는 요걸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뭐 여기 옆에 뭐 써놨지만 이 DNA라고 하는 거는 ATGC라고 하는 4가지 염기 서열의 어떤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뭔데? 그게 뭔 말인데? 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약간 그런 코딩 같은 거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A랑 T랑 G랑 C랑 이렇게만 붙어 가지고 돌아다닌대요. 이게 어쨌든 A, T, G, C, A, T, 이런 식으로 막 쭉 이렇게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떤 생명체의 어떤 세포를 만드는 설계도 같은 게 DNA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DN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포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핵 안에 이 DNA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가 뭔가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DNA 말고 이 크리스퍼 cas9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RNA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DNA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도잖아요. 설계도. 설계도가 근데 한 장밖에 없어.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DNA를 마구잡이로 갖다 쓰면은 DNA 설계도가 분실될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DNA 대신에 RNA라고 하는 거를 세포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RNA로 뭔가를 이제 실제로 조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ATGC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읍,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4개를 합쳐 가지고 약간 기읍, 니은, 디귿, 리을 요런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무늬를 만들면 이 무늬의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 검은색 단백질,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검은색 단백질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긴 단백질을 DNA 안에서 제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검은색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알비노가 되는 거죠. 알비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들 수 없는 걸 알비노라고 하기 때문에 DNA 중에서 검은색 색소를 만드는 설계도의 그 부분을 잘라내면 당연히 검은색을 못 만드니까 알비노가 되겠죠. 예, 요런 게 이제 어떤 게놈을 발견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놈 하니까 왠지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래서 크레스티드 게코의 게놈 지도를 완성을 했는데, 사실 그 게놈 지도 안에는 보면 이제 뭐 다 뭐 A랑 T랑 G랑 C랑 뭐 이렇게 뭐 정보가 이렇게 뭐 쭉 펼쳐져 있겠죠. 근데 각각의 어떤 이런 염기 서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지는 모릅니다. 예, 물론 이제 다른 동물들에서도 비슷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염기 서열이 이런 역할을 하더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른 동물에서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TYR, 뭐 EXON2라고 하는 염기 서열은 이런 역할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크레스티드 게코 게놈 지도에서 똑같은 부분을 찾으면 그 부분을 수정을 했을 때 이 알비노가 되지 않겠냐. 뭐 약간 이런 식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크레스티드 게코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예, 엄청나게 크죠. 물론 이제 알비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우성 열성 중에서는 알비노는 보통 이제 보통이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예, 뭐 대부분인지 전체가 그런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열성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예, 열성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놈 지도 안에 있는 그 알비노를 만드는 그 부분을 제거하면은 이제 그것이 어떤 열성으로 유전이 된다. 뭐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햇이 있잖아요. 뭐 헤다잔틱, 맨날 우리 얘기하는 헤다잔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햇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 보인자라고 하는 게 붙는, 그러니까 이제 염색체라고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쌍으로 있는 건데, 이 쌍에서 그 내림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각각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발현이 되는, 그게 이제 열성 유전자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전자 DNA에서 멜라닌 색소를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한 쌍의 염색체에서 그거를 두 개를 제끼면 이제 알비노가 발현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게놈 지도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브라운 애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그걸 만들었냐? 그러면 이제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거가 뭐 어떻게 뭐 발견이 됐고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크리스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RNA라고 하는 걸 만드는 약간 똑같은 뭐 비슷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크리스퍼가 만드는 특정 R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특정 RNA라는 것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크리스퍼라고 하는 거에서 gRNA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면, 만든다라기보다도 크리스퍼가 이제 설계도니까 그 염기 서열을 이해하면 그 염기 서열을 토대로 gRNA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렵죠. 예. 근데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 뭐 gRNA라고 하는 걸 만드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gRNA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 gRNA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신기한 게, 이거를 이렇게 주입을 하면 gRNA는 그 핵 안에 있는 그 DNA를 찾아가는 어떤 약간 거기에 이제 이끌려 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끌려 가가지고 DNA의 특정 위치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어떤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gRNA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Cas9이라고 하는 거는 뭐 탈피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사실 뭐 효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이제 뭔가를 이제 끊어내는 분해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단백질인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DNA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요 부분이 검은 색깔 뭐 색소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하면은 이 gRNA가 여기까지 찾아간 다음에 요 옆부분을 Cas9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요렇게 이제 끊어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봐서 그렇지 원래 이제 DNA는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생겼으니까 여튼 이렇게 끊어내 가지고 요 부분을 삭제하는 게 Cas9의 역할입니다. 예. 근데 이제 논문에서 보면 이제 마이크로 인젝션 오브 unfertilized oxytis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크고 나면 지금 우리 몸에, 사람 몸에 세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각 세포마다 다 DNA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뭐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DNA에서 이 부분을 다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다 잘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DNA 중에서 뭐 어떤 눈과 관련된 DNA만 찾아가지고 뭐 부분적으로 뭐 그걸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쉬운 건 여러분들 뭐 그 올챙이 알 보시면 처음에 배알라고 하잖아요. 그 동그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세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단일 세포인 거예요. 예. 세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도가 하나고, 그게 막 여러 가지 막 뭐 이 이분, 그러니까 2개였다가 뭐 4개였다가 16개였다가 뭐 이렇게 막 쪼개지면서 이 체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일 때, 이 DNA가 하나일 때 그 DNA를 수정하면 어차피 이 DNA가 복제돼서 다른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만 바꿔줘도 나중에는 이제 모든 세포가 요 부분을 없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이해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알을 낳는 동물이잖아요. 예. 알을 낳는 동물이다 보니까 알을 뿅 하고 낳으면 그게 알을 뚫어 가지고 주사를 놓기도 좀 애매하고, 알이 이미 뱃속에서 알 안에 있는 어떤 핵이 이미 분열하기 시작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예,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알이 이렇게 뿅 하고 나와가지고, 그 알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검란하면은 핵이 보이니까 거기서 그 핵이 막 분열하면서 그게 크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신기하네. 예, 왜 알은 배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뿅 하고 나와야지만 분열을 할까? 뱃속에 있을 때는 뭔가 분열을 억제하는 뭔가가 있는 건가? 뭐 그런 것도 뭐 논문이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고 싶긴 하네요. 예. 그리고 갑자기 뭐 이게 논외의 이야기인데, 난태생이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파충류인데도 새끼 낳는 애들. 예. 걔네들도 뱃속에서 이 약간 알 같은 게 생긴 다음에 알이 이 뱃속 안에서 약간 다, 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낳는 게 이제 난태생입니다. 예. 논외의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운 애놀이라고 하는 이 암컷 브라운 애놀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배란 온다고 하잖아요. 배란 온다고. 그게 이제 배란 온다고 하는 게 뭐 난자가 뭐 나팔관에서 이렇게 뭐 뿅 하고 태어나는 그런 거하고는 이제 파충류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뱃속에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난포라고 하는 노란 색깔 노른자 같은 게 뱃속에서 막 뽕뽕뽕뽕뽕 하고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unfertilized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무정란을 unfertilized egg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지 않은, 옥사이티스가 그 이제 난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세포 하나로만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마이크로 인젝션을 해가지고 이 gRNA와 Cas9이라고 하는 걸 주입해서 이제 DNA를 교체하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거죠. 엄청 신기한 거죠. 예, 뭐 보통 이제 그 포유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자를 이렇게 빼와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난자에다가 뭘 주입하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파충류에서는 조금 힘들다 보니까 브라운 애놀 암컷의 그 난포가 있는 부분을 절제해서 거기다가 난포에다가 직접적으로 주사를 놨다. 예,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죠. 예, 이게 굉장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예, 진짜 충격적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비노가 실제로 브라운 애놀 알비노가 태어났어요. 예, 여기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알비노는 결국 알비노가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나온 알비노도 유전이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유전이 되냐 안 되냐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따져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얘기로는 쉽지만 우리가 이제 브라운 애놀에게 이 마이크로 인젝션을 할 때 이게 그냥 단일 세포 단계일 때인지 아니면 이게 이미 분열해가지고 세포가 2개인지 4개인지 뭐 몇 개인지 모를 때 주입했을 때하고 굉장히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예,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그치만 이제 정말로 단일 세포일 때 마이크로 인젝션을 한 애는 바로 알비노가 태어나고, 이 알비노가 태어난 애를, 그러니까 이제 단일 세포일 때 주입해가지고 그냥 뿅 하고 알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알에서 나온 아이, 얘를 어쨌든 우리가 뮤턴트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 뮤턴트하고 이제 노말 브라운 애놀을 브리딩을 하면은 이제 열성이기 때문에 보인자가 나오고, 그 F1에서는 이제 F1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알비노가 F0, 그 다음에 F1이고, 그래서 F1끼리 브리딩을 하면은 F3에서는 25% 확률로 알비노가 태어난다. 이 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만 들으면, 아니 그러면 좋아.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 심지어 이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뭐 카스9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크리스퍼를 통해서 만든 뭐 gRNA는 어떻게 만드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게놈 안에서 gRNA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염기 서열을 우리가 이제 gRNA를 만들어주는 화학회사에다가 보내면 gRNA를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보면 gRNA를 이 논문의 저자가 만든 게 아니라 화학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받았고, 이 카스9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파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카스9 받아온 다음에 요거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결합을 시킨 걸 이제 주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야, 이거 뭐 할 만한 실험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 논문에서도 이제 세포가 4개일 때 주입을 해서 4개 중에 뭐 하나만 이제 그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부분, 뭐 여기서 뭐 T 보통 이제 뭐 알비노 얘기할 때 뭐 T 마이너스인지 뭐 T 플러스인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뭐 그 염기 서열 DNA 안에 있는 그 부분을 잘라내서 4개 중에 하나만 없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분열한 거예요. 이런 애들은 알비노 유전자를 뭐 가지고 있다 없다라고 뭐 얘기하는 것까지는 저도 못 읽어봤는데, 뭐 이런 애들은 모자이크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걔네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저도 아직 못 읽어봤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만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브라운 애놀의 이 알비노를 만들어주는 그 부분과 과연 크레스티드 게코의 알비노를 만드는 그 부분이 게놈 진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마다도 DNA가 다 다릅니다. 예. DNA가 똑같았으면 사람마다 DNA가 똑같았으면 이제 다 똑같이 생겼겠죠. 예. 근데 이제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예. 뭐 키 큰 사람, 뭐 한 사람, 뭐 한 사람, 뭐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이 개체마다 또 DNA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나온 게놈 지도하고 내가 키우고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의 게놈 지도하고 물론 이제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긴 해야 된다. 이게 뭐 100% 무조건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브라운 애놀에서는 이 부분이 단순히 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부분에만 작용을 했지만 크레스티드 게코에서는 요 부분이 멜라닌 색소의 작용함과 동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턱을 만드는데도 작용을 하는 유전자인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했더니 기형 크레만 나오는 거지. 이게 크레스티드 게코 알비노가 없는 이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제가 그 전에 이제 알비노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비어디 드래곤도 지금 보면은 T 플러스 알비노는 있는데 T 마이너스 알비노는 태어난 적은 있지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비어디 드래곤은 T 마이너스 알비노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T 플러스 알비노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T 마이너스 알비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새하얀 그런 몸에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요게 이제 T 마이너스 알비노의 특징이에요. 예. 물론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에서도 멜라닌 색소가 빠졌을 때 크레가 하얘질지 노래질지는 몰라요. 예, 모든 알비노가 하얗진 않습니다. 예, 노란 애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동양인은 이제 알비노가 되면은 하얘지지만 흑인 같은 경우에는 알비노가 되면 노래집니다.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비노와 멜라니스틱을 결합한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스노우라고 하는데, 뭐 사람한테 뭐 스노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합니다. 예, 기존에 어떤 색깔이 깔려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검은색을 걷어냈는데 다른 색깔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예. 그치만 여튼 제일 중요한 사실은 알비노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삭제했더니 크레스티드 게코가 기형이 되더라. 그래서 알비노 크레스티드 게코는 알 안에서 모두 다 죽어버리더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뭐 희망적인 또 뭐 희망적이다라고 표현하면 또 웃긴데 가능성은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 논문에서도 보면 EXON2라고 하는 어떤 그 DNA 안에 있는 염기 서열과 TYR이라고 하는 염기 서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작용하는 gRNA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다양한 이 DNA 안에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꼭 한 부분만이 알비노를 만드는데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예, 물론 이것도 뭐 100%는 아닌데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건드렸더니 알비노가 되는데 알 안에서 죽더라. 대신에 요 부분을 건드리니까 알비노가 나오는데 건강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찾으면 이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대신에 약간 뭐 그렇겠지. 누군가가 갑자기 알비노 크레스티드 게코가 태어났다라고 뿅 하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의심은 이제 할 수 있죠. 야, 저게 진짜 브리딩 해가지고 나온 걸까? 저게 이제 실험실에서 나온 걸까? 라는 의심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험실에서 나온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퍼 카스9보다도 더 요건 이제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하니까 4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와서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기술이 너무 싸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 누구나 알비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
이게 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유전공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모프의 가치가 하락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알비노를 제가 저번에 이게 50억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50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심란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물론 뭐 제가 알비노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튼 저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비노 크레스티드 게코가 언젠가는 나온다. 예, 언젠가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왜? 이런 유전 공학의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돈 많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거 그리고 크레스티드 게코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물 윤리, 복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시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뭐 또 누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뭐 알비노 말고 뭐 멜라닌 스틱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무늬랑 패턴도 특이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이게 발달해 가지고 등에 이름이 써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변종식이라고 도살에 이렇게 변종식 이렇게 써져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도 만들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또 복잡하고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알비노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만 건드리면 되는데 보통 이제 무늬 그리고 뭐 크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뭐 상동염색체상의 대립유전자 한 쌍 가지고만 뭐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서 폴리제닉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유전자들이 힘을 합쳐서 발현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게 어떤 무늬, 키, 크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인자 유전의 조합들을 모두 다 찾아내지 않는 이상은 등에 변종식이라고 써져 있는 크레스티드 게코가 태어나는 거는 굉장히 좀 이거랑은 좀 더 다른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모프가 없으면 모프가 발달하지 않으면 모프가 발전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크레팍스인 저도 좀 힘들어져요. 예,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새로운 크레스티드 게코를 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새로운 색깔을 원하고 그건 인간의 어떤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물론 뭐 어떤 동물을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게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명품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몇 억짜리 뭐 끝도 없이 디자인 뭐 조금씩 바꿔가면서 갤럭시도 지금 뭐 24까지 나왔나요?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처럼 사람의 욕망이라고 본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계속 새로운 모프,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원하고 더 예쁘고 더 화려한 크레스티드 게코를 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까지는 없다.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쌍두 늑대 거북이 알죠? 쌍두 늑대 거북이 머리가 두 개인 늑대 거북이들 뭐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쌍두인 파충류들이 다 그렇고 뭐 쌍두인 인간도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고 굉장히 오래 살고 아니면은 진짜 뭐 야생의 크레스티드 게코보다도 훨씬 더 튼튼하고 뭐 그런 크레스티드 게코를 우리가 막 모프적으로 발달시켜가지고 브리딩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인 거잖아요. 예. 왜냐면 크레스티드 게코도 행복하고 그걸 키우는 사육자 입장에서도 행복하고 브리더도 너무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프의 발달도 좋지만 우리가 뭐 어떤 뭐 인브리딩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약하고 아프고 이상한 애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자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전자 변형 실험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기준이 다 있어요. 지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생각해보세요. 뭐 사람인데 무슨 뭐 슈퍼맨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사람 갖고 와가지고 막 이런 마이크로 인젝션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 만들고 해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은 그 누가 책임질 건데. 그것처럼 다 규정이 있고, 예? 다 법률이 있고, 이 마구잡이로 이 세상이 이 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윤리위원회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맞춰서 이런 실험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논문도 그런 윤리위원회의 어떤 인증 아래에서 다 진행이 된 실험이기 때문에 뭐 동물 학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결국에 뭐 5년, 10년 뒤에는 결국 이 크레스티리 게코를 누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이게 크레스티리 게코가 행복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어떤 누가 그걸 증명할 것인지, 누가 그거를 가능케 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관문이,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그런 복지적인 측면이 아닐까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는 크레스티리 게코를 키우는 브리더입니다. 예, 그리고 크레스티리 게코를 연구하는 연구자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고요. 예, 이런 뭐 생물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옛날부터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생원, 생투 이런 거 다 공부하고 했었는데,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정말 뭐 취미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라도 뭐 전문가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이 뭐 그거는 뭐 또 뭐 거짓된 정보다, 예,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예, 왜냐면은 또 이제 그거를 일방적인 어떤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그분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거니까,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상을 또 잘 시청했으면 댓글 또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크랩박스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